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마음 편한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는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비유되는데요. 투자는 장거리 경주이고 어렸을 때 했던 오래 달리기를 기억하시면 돼요. 투자를 하시면서 각자 생각하신 목표가 있을 텐데요. 그 목표에 도달하는 투자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투자금을 복리로 불려서 스노우볼 이펙트를 통해서 불려나가야 되는데, 복리의 마법을 일어나게 하는 요소들은 투자금과 복리 수익률, 투자 기간이 있어요. 아무리 투자 수익률과 투자 기간이 좋아도 투자금 자체가 적으면 작은 거에서 늘어난 눈덩이를 오래 굴려야지 더 커지겠죠. 근데 인생이라는 거는 무한정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금도 중요하고요. 근데 내 자산 중에서 투자에 배치된 금액이 많아질수록 일상생활에서 심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도와주는 게 자산 배분과 패시브 투자이기도 하고, 투자의 경험에 따라서 얼마의 투자금을 굴릴 수 있는지가 정해지겠죠. 그리고 복리 수익률이 중요한데, 그냥 수익률이 아니라 복리 수익률이라는 의미는 기업 평균 수익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들 링크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히 말해서 한 번 투자해서 나온 수익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1년 동안 투자했는데 수익이 많이 났다, 이런 거는 복리 수익률이라고 볼 수 없고, 왜냐면 엔비디아 같은 수익률 나는 주식을 내가 매번 찾아서 투자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한 건 실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내가 그런 실력이 없다면 운에 의해서 한번 잘 수익이 난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운이 나쁠 땐 수익이 떨어져요. 그래서 복리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일정 기간, 최소 5년 이상 총 투자금이 어떤 식으로 불어났나를 보는 걸 저는 복리 수익률이라고 부르고요. 종목별로 하나 수익 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투자금이 5년 전과 지금을 평균 수익률로 비교했을 때 얼만큼씩 늘어나고 있나,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 기간이 길어야 복리의 마법이 실현되면서 내 자산이 스노우볼 이펙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총 자산을 복리로 불려가려면 양호한 투자 수익률과 장기 투자가 필요해요. 기업 평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베타 투자의 경우엔 자산 배분이 필요하고요. 자산 배분을 하면 전체 수익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변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복이 줄어들고, 오랜 기간 동안 자산 배분을 올바르게 해서 투자 수익이 양호하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복리로 투자금을 불릴 수 있고요. 알파 투자 같은 경우는 실력이 중요하겠죠. 수익률은 곧 실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두가 선수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베타 투자에 집중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공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패시브 투자를 통해서 기업 평균 수익률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을 거고, 투자금과 투자 기간이 적절하게 유지되면서 오랫동안 장기적인 복리 수익률을 얻으려면 결국에는 내 마음이 평온해야 이 투자를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래 달리기를 기억하시면 돼요. 내 마음이 앞서서 욕심이 나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힘을 내봐야 그 순간에는 앞서가는 듯 하지만 힘이 다 소진돼서 나중에는 더 달리지 못하고 걸어가다가 천천히 오랫동안 달렸던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셔서 내가 멈추지 않고 그래도 평온하게 일상을 유지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적절한 투자금과 투자 기간, 투자 방법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찾으셔야 되고요. 모두가 마라톤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장거리 마라톤을 성공적으로 완주하려면 먼저 메타인지가 중요하거든요. 내 투자 경험이 어떤지, 첫 투자인지, 1년 정도 된 건지, 5년 정도 된 건지, 10년 이상 투자했는지, 투자 경험을 먼저 생각하시고, 투자 목표가 있겠죠. 은퇴를 앞두신 상황에서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조금 더 불리려는 게 목표인 경우, 그럴 때는 리스크보다는 안정감을 더 중요시 해야 될 거고요. 나이가 어리신데 투자금은 얼마 없지만 공격적인 투자를 위해서 투자금을 많이 불리고 싶은 경우는 좀 더 리스키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의 투자 철학,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한 투자는 도박처럼 거부감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구독자분들 경우에는 자산 배분이라는 카테고리를 통해서 모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이거나 안정적인 투자 성향이 있으신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극단적으로 위험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간혹 가다가 저희 채널을 비트코인이라든지 미국 증시 컨텐츠를 위해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자산 배분이라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체크를 해서 메타인지를 해야 내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건지가 결론이 나올 수 있겠죠. 모두가 다 선수가 아니고 모두 다른 특성과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경험과 목표도 다르고요. 불안하거나 일상에 주장을 받는다는 거는 나름 메타인지를 했다고 하고 투자를 시작해도 하다 보면 불안하거나 일상에 지장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종의
경고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마라톤으로 달리기에는 방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자가진단이 되는 거죠. 뭔가 불편하다면 달리기 하는 속도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한 번 더 내 투자를 점검해보고 투자금을 줄이던지, 아니면은 목표 수익률을 줄이던지, 리스크를 더 회피하던지, 그런 식으로 완급 조절을 해야겠죠. 저는 도중에 멈추는 것보다는 느리더라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스노우볼 이펙트를 통해서 복리 투자로 단기간에 이루는 성과보다 더 높은 성과를 결론적으로 큰 무리 없이 이룰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투자는 거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투자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세상이잖아요. 안타깝게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은 많지만 장기적으로 수익을 거두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손해를 수익으로만 바꿔주는 경험만 해도 다른 분들보다 앞서가는 투자 경험을 하신 거고, 이렇게 패시브 자산 배분이 도움을 많이 준다는 거죠. 코스네 달걀과 하이먼 미스키 모델을 보면 왼쪽에 코스네 달걀 모형을 통해서 제가 패시브 자산 배분 전략을 설명해 드리잖아요. 앞으로는 공개 영상에서는 그런 거 위주로 말씀드릴 거고요. 이걸 베타 투자라고 해요. 틀리지 않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포지션을 연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 투자를 2019년서부터 2023년까지 거의 한 바퀴가 이르는 동안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도 일부는 베타 투자에 투자금을 돌리고 있고요. 제 컨텐츠는 단순한 패시브 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산별로 이렇게 저가 매수와 고가 매도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들도 올려드리잖아요. 하이먼 미스키 모델은 대중의 심리가 버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는 모델인데, 이렇게 자산 가격이 밑에서 꺼져서 기어가고 있을 때는 대중들은 아무도 관심 없고요. 이럴 땐 현명한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하죠. 자산이 다시 이륙해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초반서부터 대중이 참여해서 나중에는 탐욕에 의해서 크게 오르고, 현명한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는 여기서 매도를 하고요. 대중들만 남아있는 장이 됐다가 공포와 투매로 인해서 다시 폭락하는 이런 현상이 모든 종목과 지수에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분명 그 운율은 반복된다는 말처럼 정말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패시브 투자를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지만 이렇게 대중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알파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투자 성향이 좀 바뀌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컨텐츠 중에서 이런 알파에 해당되는 사이클 투자에 대한 내용이 있고, 베타에 해당되는 패시브 자산 배분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거를 분리해서 공개 영상에서는 베타 투자 위주로, 그리고 자산별 사이클 투자 같은 알파 투자적인 요소들은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쪽으로 분할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분이 다 알파적인 요소를 첨가해서 투자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다만 모두가 일괄적으로 베타 투자할 필요도 없고, 이 선에서 자신의 메타 인지를 통해서 적절하게 섞어서 내가 이 정도까지는 베타로 완벽하니까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이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 그럴 때는 알파적인 요소를 추가하면서 본인이 맞는 비중을 스스로 알게 되시는 메타인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제 컨텐츠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를 하면서 잠을 푹 자려면, 그러니까 투자를 연속적으로 잘 이어가려면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너무 불안하고 매일매일 투자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상황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 이런 상태를 연속해서 하면 행복한 삶에서 멀어질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심리적인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데요. 먼저 가용 가능한 총 투자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내 총 자산이 만약에 10억이다. 근데 부동산이나 비상금 같은 거는 투자를 할 수 없는 돈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가정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부동산 자산은 내가 처분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 간의 협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협의가 필요한 자산 말고 이미 투자를 하기로 했던 자산 있잖아요. 그 총 투자금이 한 2억 정도가 된다, 예를 들어서 2억을 투자하면 아무리 변동성을 줄여도 하루의 변동성이 몇백만 원 단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으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처음부터 투자금을 줄이면 변동성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절대폭이죠. 잠을 푹 자는데 마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될 수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투자 자체를 줄이는 거죠. 근데 그만큼 얻는 수익도 적겠죠. 경험이 늘어나면 변동폭에 대해서는 묻어나게 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 시기가 오면 총 투자금은 유지를 할 수 있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변하는 경우는 현금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포트폴리오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2억에서 1억으로 줄였다고 하면 투자금을 1번에서는, 2번에서는
증권에서는 2억의 투자금을 유지하지만 현금 비중이 20%였던 건 30% 정도로 늘리면 총 투자금은 같지만 현금 비중이 크니까 변동성이 확 줄어들거든요. 안정감도 많이 커져요. 주식시장이나 자산 가격이 떨어져도 현금 비중이 많아서 안심이 되고요. 이런 경우가 되면 1번보다는 조금 더 투자 감각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총 투자금을 유지한 상황에서 현금 비중 늘리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투자 경험인데다 내가 5년 동안 투자금 운영했을 때 1000만원 단위로 운영한 것과 1억 이하로 운영한 것과 1억에서 5억 사이를 운영한 것, 그리고 5억에서 10억 사이 10억 이상을 운영한 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투자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으면서도 전체 투자금을 늘리려면은 포트폴리오의 현금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야지 경험이 쌓이고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노련한 투자가가 될 수 있겠죠. 패시브 투자 비용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100% 패시브 투자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 유튜브 공개 영상을 보셔도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니까 저는 실제로 제가 지난 5년간 했던 방법에서 평균 수익률을 따져도 20%에 가깝게 될 거예요. 비트코인을 편입하고 나서부터는 포트폴리오에 패시브 투자해도 20에서 30%는 기본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패시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투자 수익률을 생각을 해요. 원래는 투자를 하면 90%는 잃기 때문에 잃지만 않아도 상위 10%고 평균 투자 수익률이 10% 이상만 돼도 상위 1%에서 5% 사이일 거예요. 그 정도로 훌륭한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패시브 투자 비율을 아주 늘리는 방법도 좋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투자금은 크고 현금 비중은 높지만 패시브 투자를 한다면 크게 변동성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스스로 변경하면서 내가 어떤 방법이 최적화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트폴리오에서 변동성이 큰 자산의 비중을 줄이면 더 좋고요. BTC는 자산 배분의 치트키라고 제가 작년에 알려드린 적 있죠. 비트코인은 5%만 섞어도 기하 수익률이 눈에 띄게 올라가거든요. 대신에 그 5%가 나머지 자산의 수익률을 휘둘 정도로 크게 변동성을 추가하게 돼요. 근데 이게 싫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변동성 자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자산 배분을 하는데 비트코인을 넣으니까 자산 배분을 하지만 변동성이 올라가서 마음이 좋지가 않다. 이런 경우는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줄이면 되겠죠.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고 0에서 10% 사이의 비중에서 내가 원하는 비중을 넣으면 되겠죠. 10% 이상 올라가면 패시브하게 하기에는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너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10% 이상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10% 이상으로 투자를 할 사람들은 마음가짐을 좀 더 알파 쪽에 옮기면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베타 투자로 하기에는 10% 이하가 좋은 것 같아요. 현재 체코 중앙은행도 비트코인을 자산의 일부로 비중을 넣기로 했고 지금 미국의 어떤 주에서도 그런 법안을 내고 있거든요. 체코에서는 5% 정도를 한계로 잡았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주는 10%까지 잡았던데 대충 5에서 10%라 보시면 돼요. 그 정도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연기금도 굴릴 수 있는 비중이니까. 투자 경험이 적으신 경우는 패시브 투자를 늘리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저는 이거를 추천하는 이유가 일단은 패시브 투자로 성공적으로 내가 안정감 있게 투자하는 경험이 쌓여야 그 다음부터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알파 투자적인 요소를 올려갈 수 있거든요. 수익률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투자금을 너무 작게 한다든지 이러면 경험 자체를 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투자금 1000만원 가지고 했던 사람은 먼저 1억이나 5억을 굴리는 경험을 먼저 쌓아야 될 거고 그 쌓는 과정 중에 현금 비중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경험도 필요한 거고 그게 단계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자산 배분은 복리 수익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 정도의 투자 수익의 평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투자 경험이 적은 경우는 초반서부터 경험치를 빠르게 올리려면 패시브 투자를 많이 하면서 투자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맞는 거를 스스로 선택하셔야 돼요. 투자 성향상 변동성보다 안정감을 중요시하는 경우는 변동성이 큰 자산의 비중을 줄이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변동성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변동성은 곧 기회를 얘기하고요. 여기 아래 비트코인 차트 제가 과거에 있었던 영상에서 올린 건데 제가 비트코인을 매수했을 때 느낌을 보시라고 여기 적은 거예요. 왼쪽에. 이때 비트코인을 매집했는데 거의 22년 하반기 때 매집을 많이 했고 매도는 5만 불 정도에서 매도를 했는데 이때쯤 매도를 했어요. 이 차트를 보면 그냥 내려가기만 하고 오른 적이 없죠. 1, 2년 동안 내려가기만 했거든요. 이때 매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무섭잖아요. 더 떨어질 것 같고 매수 도움을 주는 거는 자산의 사이클이나 코스닥의 달걀을 통해서 그래도 사이클상 저가에 매수하는 거는 나름대로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5년 동안 경험해 보기도 했고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증권시장에서 투자하신 분들 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패시브 투자 개념으로만 봐도 저가 매수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 얼마나 더 디테일하게 더 성공적인 저가에 매수했냐 그런 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대략적인 저가에 매수하는 거는 패시브 투자도 충분히 가능해요. 오히려 투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액티브하게 하면 여기서 매수를 못 하고요.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오히려 패시브하게 접근해야지 매수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매수를 해서 지금은 여기까지 왔고, 이거 7만 불일 때 찍은 건데 지금 10만 불이니까 더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한 게 여기까지 올랐잖아요. 이 전체 흐름을 제가 영상과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렸고, 근데 이게 전 사이클 보면은 지금 구간이 어디냐면 한 이쯤이거든요. 여기서 샀기 때문에 이쯤에서 팔아도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여기서 샀으니까 7만 불에서 팔아도 수익이 많이 났고, 10만 불인 지금 팔아도 수익이 많이 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이클이 지금 이쯤이라면 좀 더 오르고 팔면은 더 수익이 많이 나겠죠. 욕심을 부린다는 거는 결국에는 변동성을 통한 기회를 노리겠다는 거고, 이거는 패시브에서 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려면 좀 더 알파 투자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투자 스타일이 변경되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마음의 준비와 투자의 경험치가 다 완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 오르고 파는 게 더 마음이 편하고 이걸로 만족하시는 분이 틀린 것도 아니고, 그분한테는 정말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신 거예요. 스스로 잘 아셔야 된다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 했을 때도 이걸 다 모두 겪었거든요. 부처비밀한 하락도 있었는데 이건 정말 겪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거 전에는 여러분들에게 매도 신호를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걸 겪어서도 나중엔 더 수익이 났어요. 저는 물론 많은 경험치를 쌓았지만 그 경험치가 지금의 투자의 성공적인 경험이 된 거겠죠. 하지만 이거는 원하는 분들, 그러니까 오래 달리기 위해서 내가 순위를 높이고 싶은 사람의 경우, 그리고 내가 그 힘듦을 감당할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다라는 사람만 하면 되지. 나는 그냥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등수는 상관없어, 난 완주만 목표로 할 거야, 이런 사람들까지 다 이런 고생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맞는 투자 방법을 찾는 거를 저는 추천해드리고, 공개 영상에서는 그런 식의 영상을 앞으로도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